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연변사람과 암속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이와 관련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연변여자와 암속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연변여자는 살림자라고 안쪽 여자는 성격이 좋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한 인간 집단이 성격 형성은 그 자연 환경에 영향받아서 형성된다. 중국 사람들은 왜 만만한지, 일본 사람들은 왜 정교하고 섬세하고 깔끔한지 그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같은 중국 내에서도 남방 사람이 다르고 북방 사람이 성격이 다릅니다. 중국의 남방, 북방 하는 것은 그 장강, 그 양자강이라고 하는데, 그 양자강을 기준해서 그 남쪽을 남방이라고, 그 북쪽을 북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 남방은 기후가 좀 따뜻하고 아열대 지대죠. 그리고 1년에 뭐 이모작, 삼모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기도 잡고 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방 사람들의 성격은 좀 부지런하고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또 말이 많고. 이 북방 사람들은 그 호방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대신에 좀 거칠입니다. 기후가 차니까. 그 남방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면 말로 합니다. 근데 이 북방 사람들은 말하기 앞서 주먹부터 날아가죠. 그래서 이 북방 사람들하고 남방 사람들이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 근데 중국의 그 여성들도 보면 남방 여성하고 북방 여성이 좀 성격이 다릅니다. 남방 여성은 대체적으로 좀 여성다워요. 예를 들면 상해 여자를 말하면 전국 각지 어느 지방의 남자를 만나든, 예를 들어서 뭐 상해 직성년들이 뭐 동북에 와서 뭐 당시 저 남편을 만나든, 그 상해 여자들은 결혼한 후에 그 남자를 자기한테 맞추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 북방 여자들은 그런 노력이 없죠. 뭐 마땅치 않으면 뭐 욕부터 앞서고. 자, 특히 그 북방 여자들은 중국에서 그 여자 홍위병, 이 문화혁명 때 이 홍위병 때문에 더구나 그 여성답지 못하게 망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보면 한반도 그 이제 남쪽하고 북쪽이 많이 다르죠. 남자들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자들 성격도 다릅니다. 남한 여자들은 대체로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 목소리도 좀 아름답고, 이 북쪽의 여자들은 좀 거칠고 좀 대면합니다. 남쪽 여성에 비해서. 이 말투가 특히 뭐 차이가 있죠. 이 남쪽 여성하고 북쪽 여성. 자, 예로부터 이 조선 팔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등 신부감, 그러니까 어느 곳에 여자한테 장가가면 잘 사냐. 그래서 1등 신부감이라고 그러는데 함경도 여자들이 1등 신부감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함경도인데, 이 함경도가 여기는 이게 산이 많고 경작지가 특별히 적습니다. 이 전체 이 한반도를 보면 산이 75%고 평원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 지세는 또 이렇게 북쪽에 높고 남쪽에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온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오는 것을 내려온다고 표현합니다. 이 지세가 북쪽이 높기 때문에. 이 조선 팔도 가운데서도 함경도가 가장 척박하죠. 경작지가 적고. 그래서 그 살아남으려니까, 그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여자들 생활력이 강했었던 거예요. 생활력이. 그래서 그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여성들에 비해서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1등 신부감으로 꼽힌다. 그것이 이유죠. 자, 생활력이 강하다는 건 여자들 말하면 뭘 말하는가? 살림 잘한다는 뜻이겠죠. 생활력이 강하다는. 그 살림 잘한다.
그러면 여자들 살림 잘한다는 표준이 뭐냐? 요리를 잘해. 첫째, 요리를 잘하고 음식 잘하는 거지. 음식 잘하고 바느질 잘하고 뭐 애를 잘 키우고 지부 잘 거두고 남편한 뭐 공대고 시부모 잘 모시고 뭐 등등이 이런 걸 이제 뜻하겠죠. 자, 그 연변 말하면 연변이 조선족은 대다수가 함경도 후대들입니다. 때문에 연변 여성들이 살림을 잘합니다. 그 본래 척박한 데서 왔는데 연변은 또 척박해요. 상대적으로 함경도보다는 좀 나았지만 연변 역시 경작지가 적죠. 그래서 이 그 음식 문화도 특별히 발달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먹을 게 적으니까 알뜰살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고 하다 보니까 음식이 좀 많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연변 조선족 자체에 그 만들어낸 음식 뭐 이런 냉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 뭐 온면 조선족식 온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연변식 찰쌀 순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입살 벤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소힘줄로도 이제 뭐 이렇게 반찬 만들었는데 저희 딸애가 그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소학교 다닐 때 하루에 50전 주면 뭐 이 한 봉지에 10전인지 그때 뭐 15전인지 그래가지고 그거 사서 맨날 이렇게 시식을 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임줄 무침. 예. 그 다음에 그 양꼬치 원조는 신강이지만 그 신강의 양꼬치가 연변에 와서 완전히 연변식을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 신강 양꼬치 그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게 없죠. 맵지 않고. 근데 연변에 와서 연변 사람들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이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연변식 양꼬치. 지금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건 다 연변식 양꼬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3대 요소라는 게 있죠. 의식주, 뭐 입고 먹고 무슨 자고 뭐 이런 의식주. 이 의식주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 의가 하는 먹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 조선족 분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무슨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이 이 뭐 한국 옷을 입었거나 뭐 한국 집에서 산다 해서 거부감이 없죠. 근데 먹는 것만은 자꾸 그 옛날에 고향에서 먹던 그 음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그 이머당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 얘기를 했냐. 애국주의라는 게 듣기로는 거창하지만 따지고 보면 개개인이 어릴 때 먹던 음식 기호를 지켜내는 게 불과하다. 어릴 때 먹던 음식 기호를 지키는 게 그게 애국주의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제 개인적 생각인데 연변 음식이 이 남북한 다 포함해서 가장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변에 와서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음식도 있고 또 뭐 중국식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합되다 보니까 연변 음식이 가장 풍부하다. 이 전체 중국의 그 조선족 사회에서는 그 비연변 지대 사람들, 소위 안쪽 지대 사람들은 연변이 음식에 대해 동경합니다. 문화 메카인데 연변은 문화 메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음식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여성들이 무슨 바느질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남편 공부 잘하고 분명히 호덕하고 그 설안에서 오신 분이 문인 제가 그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 옛날에 그 살던 시골에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줄거리입니다. 그 설안의 마을에 한 남자가 연변 여자를 이제 데려와서 결혼하는데 이 연변 여자 모습이 좀 갸날프게 생기고 예쁘장하긴 한데 뭐 그 화장도 좀 심하게 하고 뭐 이 옷차림도 그런 보건된 날라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런 여자가 와서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고 농사는 어떻게 하겠냐 뭐 동네 사람들은 뭐 안선대 선대 이렇게 의논이 많았는가 봐요. 쉽게 말하면 뭐 흉 받겠죠. 근데 정작 이 여자가 연변 여자가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음식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시집살이도 잘하고 집도 잘 거두고 무슨 남편 공대도 잘하고 동네 사람 그 어른들 보면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아, 연변 여자한테 장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뭐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래서 연변 여자들의 이런 그 장점은 있죠. 살림 잘한다.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살림 잘한다. 그런데 그 없는 환경에서 이 알뜰살뜰 이렇게 살림 꾸려가다 보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뭐니까 매사에 좀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좀 뭐 따진다는 거지. 그 계산적이란 말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안 좋은 말이에요. 계산적이란 말이 뭐 따지고 좀 이기적이다 이런 뜻이 돼요. 보면 상대적으로 연변 여자들이 살림은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좀 계산적이다.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이 여성들 보면 연변 여성들에 대해서 이 뭐 요리나 무슨 여러 가지 뭐 여성이 해야 할 일이 말할 때 좀 연변 여자들에 비하면 좀 떨어지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 대신 그 안쪽에는 좀 그 경작지가 많고 삶이 좀 넉넉하니까 사람이 성격도 이제 털털하고 소탈하고 시원시원하고 정도 많고 배려심도 좋고 이 안쪽 여자들이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연변 여성들에 비해서. 이게 다 상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절대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뭐 중국 내에서 그 남방 여자, 북방 여자 다른 점은 주로 뭐 기후나 그게 그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중국 내의 존재 보면 연변 여자나 안쪽 여자나 그 시대에는 다 똑같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그 중국 내 이제 뭐 동북에 위치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기후나 무슨 거의 비슷비슷하고 다만 연변 여자와 안쪽 여자가 다르게 된 그 요소가 뭐냐? 경작지예요. 경작지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쪽은 경작지가 많아서 살림살이가 좀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알뜰살뜰 계산적으로 생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성격이 뭐 털털하고 뭐 소탈하고 좀 쿨하다. 한국 사람들 말대로 하면 좀 안쪽 여자도 좀 쿨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연변 여자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좀 계산적이다. 이렇게 뭐 좀 다르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도 이제 뭐 올림픽 끝나지 않아서 이건 그 장애인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88 서울 올림픽은 사회주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대부분 이렇게 설명 못합니다. 제가 여기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